사랑합니다. 그레이트홍의 과학실. 이번 시간에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 물질 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현상의 특성 중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특성이 있었는데요. 이 물질 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요. 이때 에너지 출입이 따르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 동화작용은요,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이에요.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입니다. 여기서 열이란 열 에너지를 뜻합니다. 반대로 고분자 물질을 분해하여 저분자 물질을 만드는데 이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적인 이화작용에서 세포호흡이 있는데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세포호흡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은요, 대표적인 이화작용으로 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때 세포호흡의 장소는 일부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지만 주된 과정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세포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최종 분해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요. 40%는 ATP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고 나머지 60%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이 세포호흡의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C6H12O6 포도당의 화학식이에요. 포도당과 6분자의 산소가 만나 6분자의 물을 가지고 세포호흡 결과 어떻게 되냐, 6개의 CO2 이산화탄소 나오고요. 12분자의 물 나오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38개의 ATP가 생성이 되고요.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이 열 에너지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우리 체온 유지하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 ATP를 왜 만드는지, AT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ATP는요,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에요. 이 ATP의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ATP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TP의 구조를 보면 아데닌과 리보스 3개 인산이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자, 이 아데닌은요, 염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리보스는 탄소 5개로 이루어진 당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입니다. 인산과 인산 사이에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하냐면 보통 화합물이 결합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약 2에서 3kcal라고 한다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위해서는 7.3kcal를 소모해야 합니다. 즉 인산과 인산을 붙일 때는요, 아주 높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ATP는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끊어지면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여기에 있었던 인산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 얼마가 나온다고 했었죠? 네, 약 7.3kcal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ATP는 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약자고 ADP는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의 약자예요. 여기서 아데노신이라는 것은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친 물질을 아데노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리포스페이트, 트리에는 3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3개의 인산이 결합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는 아데노신에 D, 2개의 인산이 결합되어 있다 해서 ATP, ADP라고 합니다. ADP는 세포호흡 시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 인산과 결합하여 ATP를 만든다. 바로 우리가 세포호흡 때 만드는 이 38ATP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ADP와 무기인산을 준비한 다음에 세포호흡에서 방출된
이 에너지를 투입해서 ATP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ATP를 만들고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ATP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생명활동에 이용되는데요. 자, 여기 예를 들어 근육운동에도 이용하고, 그리고 능동수송,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을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죠.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빛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기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세포호흡 때 만들었던 ATP를 ADP로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호흡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ATP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그 ATP가 다시 ADP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양한 생명활동에 사용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세포호흡은요, 산소호흡에 해당돼요. 산소를 이용하여 영양소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하고 다량의 ATP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산소호흡은요, 산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영양소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자, 남는 그런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중간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무산소호흡은요, 산소호흡에 비해 적은 양의 ATP를 생성하는데, 예로는 발효가 바로 이 무산소호흡에 해당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산소호흡에는 산소가 필요하고 무산소호흡에는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산소호흡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영양소를 완전히 분해하지만 무산소호흡은 불완전 분해, 즉 중간산물이 남게 됩니다. 이 산소호흡은 일부 세포질과 그리고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만 무산소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자, 포도당을 산소호흡으로 분해했을 때는 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ATP, 다량의 ATP가 생성이 되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되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 오른쪽에 포도당을 분해를 했지만 여전히 고에너지 중간산물이 남는다는 것이죠. 이때 소량의 ATP만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효모의 발효에서 효모는요, 자, 포도당을 분해하여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에너지는 소량의 에너지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리고 고에너지 중간산물인 술의 성분, 에탄올이 남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질 대사 중에서 중요한 세포 호흡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그리고 배설계가 유기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긴밀한 역할을 통해 세포 호흡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첫 번째 과정,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혈액으로 흡수하는 소화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